게임 산업 관련해서 2025년이 어쩌면 게임 산업이 드디어 잠에서 깰 시간이다. 그런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여러 리서치 의견이 다 있는데 그중에 오늘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에서 한 이야기고요. 네드 데이비드 리서치에 따르면은 2025년에 주요 게임 출시로 인해 게임주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에 게임주 주가 왜 급등하냐? 여기 GTA 6가 내년에 이제 거의 11년 만에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2가 내년 3월 전까지 이것도 8년 만에 출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출시되는 GTA 6, 닌텐도 스위치 2 기대감이 정말 크고요. 왜냐면 이제 GTA 5가 역대 게임 시리즈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인크래프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이고요. GTA 5. 근데 GTA 5 이제 출시 이후로 11년 만에 출시되는 거니까 기대가 크고 이거 출시되면 확실히 이 GTA 6 고사양 게임 돌리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나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신형 구매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닌텐도 스위치도 이제 새로운 버전 나온다고 하니까 이름은 뭘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에 이제 관련해서 또 게임들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뭐 콘솔도 사야 되고 소프트웨어 수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에 따르면은 내년에 뭐 여러 흥미로운 게임들 많이 나온다 합니다. 이 어쌔신 크리드 이거 아시나요? 여기도 시리즈가 있는데 어쌔신 크리드의 새로운 시리즈인 섀도우 이게 내년 2월, 1월 그때 출시가 되고 이 몬스터 헌터 이 시리즈도 인기가 많죠. 몬스터 헌터 와일즈가 이것도 거의 4년 만에 새로운 시리즈 내년 2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페이블 4 이거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뭐 이런 게임도 있다 하고 그다음 테이크 투에서 만드는 보더랜드 4나 GTA 6 같은 인기 시리즈가 내년에 총 출동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에 뭐 그동안에 이렇게 콘솔 판매도 팬데믹 이후에 저조해지고 팬데믹 때 이 게임 산업 다 고성장세 끝난 다음에 좀 침체 맞이했는데 결국 업계 성장률 바닥을 치고 사이클상 성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 여기서 또 같은 말 합니다. GTA 6 때문에 콘솔 판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에 따르면 왜 이제 그리고 게임만 이제 뭐 좋은 거, 재밌는 거 나온다고 주가 오르진 않죠. 근데 이제 게임 기업들이 비용 통제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팬데믹 당시에 게임사들 잘 나갈 때는 사람도 많이 고용하고 여러 가지 막 개발도 시도하고 했는데 이게 거의 한 2022년, 23년, 24년 되면서 게임 산업 사실 좀 매출 계속 정체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23년, 24년에 걸쳐 현재 전 세계 글로벌 게임사들 대규모 인력 감축 엄청나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좀 비용 통제도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뭐 그래서 결국 이제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에서는 그러면 뭘 사라는 거냐? 솔직히 근데 앞에서 뭐 GTA하고 닌텐도 이야기하길래 사실 그 두 개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그래도 자기들은 플레이북으로 ETF를 권장합니다. 이 HERO 히어로 ETF 뭐 글로벌 X 비디오 게임즈 앤 e스포츠 ETF였고요. 이게 이제 내년에 S&P 500 대비 22% 추가 상승 여력 있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 근거로는 2021년 말 이후로 S&P 500이 27% 상승했는데 그에 비해 비디오 게임 지수는 7% 상승에 불과했다. 이게 평균으로의 회귀에 따라 결국 따라올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이제 이런 e스포츠 게임 ETF가 뭐 e스포 ETF도 있고 히어로 ETF도 있는데 이 히어로 ETF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이게 테이크 투 주식에 대한 노출도가 높다 합니다. 근데 이거 결국 뭐 테이크 투 사라는 건지 그런 좀 뉘앙스긴 한데 어쨌든 히어로 ETF 선호한다 하고요. 결국에 이제 테이크 투 주식에 많이 노출된 게 왜 좋냐면은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이 GTA 5고 지금까지도 뭐 트위치 TV나 그런 데서 이제 게임 인기 차트에 항상 GTA 5 여전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게임 산업 ETF 히어로나 e스포 같은 거 관심 가져봐라 라고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 GTA 6 확실히 기대감 있는 게 꽤 있습니다. 이게 마침 오늘 어쩌면 오늘 이제 미국 시간으로 오늘 한국 시간은 이제 오늘이 끝났죠, 금요일이. 네, 미국 시간으로 오늘 뭔가 어쩌면 이벤트 총매제가 하나 나올 수도 있다 합니다. 이 GTA 6 관련해서, 이거 근데 작년에 방송 한 번 했을 때 그때 투자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1년 동안 주가 거의 못 올라가지고, 이 테이크2가 1년 전 이맘때 작년 12월 5일에 이 GTA 6 트레일러 공개했거든요. 그 당시 공개하면서 2025년 가을에 출시할 거다.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당시 이 영상 올라오고 트레일러 영상 1분 30초짜리 올라오고 뭐 전 세계 모든 기록 다 싹쓸이 해버렸고요. 뭐 24시간 내에 가장 많이 본 게임 영상 유튜브에서 조회수 1억 돌파하며 기네스 신기록했고 뭐 24시간 내에 최다 좋아요 기록한 게임 영상 뭐 그리고 24시간 내에 유튜브 최다 조회 동영상 뭐 이런 거 이 GTA 6 트레일러가 다 기네스 신기록 갈아엎었습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 올 연말이라 해놨는데, 약간 이 GTA 6 뭔가 루머 다루는 그런 데서 보니까, 이제 유출되고 하는 그런 거 다루는 데 보니까,
오늘 이게 어쩌면 GTA 6 트레일러 2편이 1년 만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뭐 진짜 나올진 모르겠는데 뭐 오늘이라고 하니까 미국 시간 오늘이고요. 뭐 조금 뭐 내일 가보면 이게 진짜 나올지 안 나올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게임사 마음이고요. 트레일러 공개하는 거는 공개 안 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 루머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결국 GTA 6 출시되면 확실히 기대감이 큰 건 GTA 5가 워낙 이제 기록에 장장하죠. 이 GTA 5가 보유했던 기네스 기록들도 정말 많은데 뭐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액션 어드벤처 게임,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 그리고 가장 빠르게 10억 달러 매출 올린 엔터테인먼트 자산, 가장 빠르게 10억 달러 매출 올린 비디오 게임, 그리고 24시간 동안 가장 많은 수익 올린 비디오 게임, 뭐 24시간 동안 단일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얻은 가장 많은 수익을 기록했고 또 가장 많이 본 액션 어드벤처 게임 트레일러 온갖 게임 뭐 엔터테인먼트 비디오 관련해서 GTA 5가 기존의 모든 기록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GTA 6가 이거 내년에 경신하지 않을까 확실히 그런 기대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 테이크투 이 운영사인데 결국 이 기업이 뭐 그동안 거의 한 6년, 7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긴 했습니다. 왜냐면 게임 주식들이 전 세계 다 마찬가지고 전 세계라기보단 미국의 게임 3사들이 그랬습니다. 원래 지금 액티비전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병됐지만 액티비전 상장사일 때나 뭐 일렉트로닉 아츠나 테이크투나 다 2017년, 18년을 정점으로 주가 계속 잠겨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일렉트로닉 아츠 정도만 뭐 박스권 돌파하면 사상 최고가 펼치고 있는데 테이크투가 뭐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이 GTA 6, 뭐 보더랜드 4, 문명 7, 자기들 가장 잘 나가는 게임들 다 이제 내년에 동시 내놓는다고 하니까 확실히 박스권 드디어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현재 이런 뭐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에서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좀 흥미롭게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아마 이에 대해서는 반영을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 그 WWE 로가 1월 6일 그때 라이브 1월 6일 맞나요? 그 라이브 어쨌든 그때 처음 시작을 하는데 WWE가 거의 한 10년, 20년 만에 다시 한번 세계에서 이제 또 넷플릭스를 통해 최전성기를 달하게 된다면 분명히 여기 레슬링 게임, WWE 게임 만드는데 여기입니다. WWE 2K 시리즈 만드는데 그것도 조금은 수요 진작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도 WWE 로 그때 흥행 여부에 따라 한번 또 방송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GTA 6 이야기도 했고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에서 게임주가 왜 급등하냐 꼽았던 두 개의 기업 중 하나가 닌텐도입니다. 닌텐도 이슈도 한번 봐야겠는데 닌텐도는 약간 좀 증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닌텐도 흥행에 대해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재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해서 예산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콘솔 기기라는 게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죠.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고사양 게임 이제 그 성능이 좋은 거는 막 100만 원까지 하나요? 막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닌텐도 스위치는 그래도 좀 저렴한 포지션이었습니다. 기존에 뭐 한 40만 원 그런 건데 닌텐도 스위치 2가 가격이 그래도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서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이 닌텐도 스위치 2 나왔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뭐 기존 스위치 1이랑 큰 차이도 없고 뭐 1이나 2에서 다 똑같은 게임 할 수 있으면은 굳이 이걸 구매할 이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닌텐도 스위치 2에서만 할 수 있는 이 독점 타이틀 게임 발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닌텐도에서는 뭐 이에 대한 정보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 그냥 딱 하나 공개해 놓은 거는 2025년 3월 말 이전까지 닌텐도 스위치 2 뭐 출시하는 건지 공개하는 건지 그 예정돼 있다라고 여기 실적 발표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분명히 아마 이제 닌텐도 스위치 1 때랑 마찬가지로 뭔가 이런 타이틀 게임, 독점 타이틀 게임 분명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1 처음 나왔을 때도 이 독점 게임으로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이거 상당히 재밌는 또 오픈월드 게임인데 이런 거 내놔서 정말 이제 스위치 판매에 크게 기여했다 보니까 뭐 이번에도 아무래도 뭐 젤다의 전설 이런 것보다는 슈퍼마리오 같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GTA 6나 닌텐도 스위치 2가 나오면은 사실 좀 다른 게임들이랑은 다릅니다. 확실히 뭔가 흥행 좀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데에는 그 최근에 이 게임 산업의 동향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 개인적으로는 뭔가 국내에 있는 뭐 게임주들 다 뭐 그런 거 솔직히 그 좀 안 좋습니다. 안 좋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게임 산업 트렌드에 뒤처지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 게임 산업 트렌드가 어린 시절의 추억과 향수입니다. 이 노스텔직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면은 이 게임 좋아하던 사람들이 옛날에 다 그 PC방 가서 게임하고 했던 그 세대 그 이제 애들이죠. 애들이 이제 다 커서 저 같은 저 또래랑 저보다 나이 많은 그런 성인들 된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직장 생활도 바쁘고 뭐 일하고 공부하고 바쁘다 보니까 그 새로운 게임 사실 잘 하기 어렵습니다. 못 따라가죠. 이제 손가락도 못 따라가고 좀 머리도 빨리빨리 안 돌아가서 배우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안 하는데 다들 그냥 자기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이제 뭐 컵라면 그 PC방에서 까먹으면서 했던 그런 게임들 다시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결국에 이 게임 서비스가 상당히 오랜 시간 지난 게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과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어져 오던 시리즈 게임이나 약간 리메이크 버전 게임, 세계적으로 좀 선호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롭게 아예 완전히 뭔가 새롭게 뭐 내놓습니다 게임을, 그런 것보다는 그냥 과거부터 꾸준히 이제 있어왔던 그런 시리즈 선호하는데, 대표적 사례가 이 뭐 좀 제 또래에서 보면 이 옛메라고 해가지고 옛날 메이플, 이 국내 넥슨에서 만든 거 있죠, 메이플 스토리. 그 옛날 메이플에서 이게 이제 작년이랑 올해 뭐 초에 올해 한 상반기까지 국내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거 인디 게임이죠. 인디 게임인데 근데 이제 옛날 그 메이플 스토리 뭐 한창 엄청 어렸을 때 하던 그런 시절로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열광하더라. 그러니까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그 약간 저 때는 그 막 한 어르신들, 그러니까 저 이제 한 10대, 20대, 10대, 지금도 20대인데 그 10대 그때 보면은 이제 그 어른들 이제 막 그 목욕탕이나 그런 데서 보면 TV로 바둑 보십니다. 그런 바둑 보시던 어르신들 계시는데, 근데 요즘 이제 그 애기들이, 그러니까 20년 전에 막 초등학생, 중학생 했던 애들이 이제 20년씩 시간 지나서 다 성인 되고 자녀도 키우니까 걔네 이제 뭐 보냐, 뭐 롤 그런 것도 보지만 그 옛날에 했던 스타크래프트 1 영상을 마치 그 옛날 어르신들 바둑 보는 것처럼 그걸 틀어놓고 이제 주무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확실히 사람들이 게임을 하더라도 좀 옛날 게임을 선호한다, 그런 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슈퍼마리오 같은 것도 사실 옛날부터 그냥 마리오 이 그래픽만 조금씩 업데이트되고 사실 게임 포맷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좀 열광하는 경향이 있고, GTA도 마찬가지입니다. GTA도 이 GTA 시리즈 옛날부터 사실 뭐 다 똑같습니다. 그냥 바뀌는 거는 좀 그래픽 좀 많이 바뀌고 뭐 무기나 약간 좀 뭐 좀 그래픽 위주로 많이 바뀌는 거죠. 이제 기본 포맷은 다 똑같으니까 확실히 이제 이런 옛날 기존 IP가 강한 게임들이 뭐 새롭게 이제 현대 시대에도 잘 나가는 경향이 있다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확실히 최근에는 뭔가 그런 현실 세계 삶도 워낙 피폐하다 보니까 이 정해진 목표가 있는 뭐 그런 게임이 아니라 그냥 오픈월드 게임,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최근엔 인기가 많더라고요. 뭐 이제 엘든링 같은 게임이 있었고, 올해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 그 중국에서 만든 뭐 50 검은 신화인가요? 그런 게임도 있었죠. 그런 것들이 다 오픈월드 게임인데, 뭐 GTA나 슈퍼마리오, 젤다의 전설 다 오픈월드 게임이니까 확실히 뭔가 닌텐도나 이 테이크투는 내년에 아까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에서 말한 것처럼 좀 게임주 상승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업들 아닌가,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닌텐도 관련해선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여기 사브리나 카펜터. 예, 제가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다들 아시겠죠? 그 빅토리아 시크릿의 그것도 이제 많이 있고 콘서트 계속 뛰고 있고, 그리고 올해 스포티파이 그 랩드 거기서 사브리나 카펜터 노래가 1위 했죠. 그러니까 스포티파이에서 1위 했다는 건 올해 그냥 전 세계 이 노래가 2024년의 노래였다라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사브리나 카펜터 에스프레소라는 노래인데, 이 사브리나 카펜터가 약간 닌텐도의 팬입니다. 이분이 이제 루이비통 패션쇼에 올 여름에 이제 참가해서 이 남자친구랑 같이 와서 이 닌텐도 DS, 이 옛날 거죠. 2000년대 중후반 닌텐도. 그걸 이제 플레이하면서 그렇게 좀 사람들이 사브리나 카펜터가 닌텐도도 하는구나,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올해 이제 이 스포티파이 랩드 2024에서 1위한 노래 사브리나 카펜터 에스프레소의 이 가사 중에 스위치 더 라이크 닌텐도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이제 에스프레소 그 노래가 있죠. 그 따라라라란 하는 게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가사 이거 의미가 뭐죠? 의미가 뭐 닌텐도처럼 스위치를 켜줘 그런 건지, 어쨌든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약간 닌텐도의 확실한 팬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고 있는 그 루머 중 하나가 닌텐도 스위치 2 이게 이제 3개월 내로 나올 예정인데, 이 트레일러 음악에 현재 여기 퍼렐 윌리엄스 스튜디오에서 사브리나 카펜터가 참여해가지고 현재 닌텐도 스위치 2 노래를 만들고 있다, 뭐 그런 루머가 돌고 있어서 사브리나 카펜터 올해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제 사람이거든요. 확실히 이런 분이 또 이제 뭐 이런 거 트레이더 음악도 하고 닌텐도 스위치 2 나와서 같이 플레이하더라 그러면 조금 이제 게임주에 긍정적 기여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올해가 아니죠. 내년 2025년에 잠에서 깨어날 게임주들 뭐 이제 이야기 나와서 몇 개 봐보니까 결국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에서 강조하는 건 결국 테이크2랑 닌텐도입니다. 왜냐면 GTA 6가 내년 가을에 나오고 닌텐도 스위치 2가 이제 내년 3월에 8년 만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또 다른 상장사로는 일본의 뭐 캡콤 이런 데 있죠. 몬스터 헌터 와일드도 4년 만에 나오는데 이것도 내년 2월에 출시할 예정에 있다,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뭐 ETF 이야기도 있었는데 히어로 ETF, e스포 ETF가 있습니다. 결국 ETF들도 왜 오를 수 있냐? 이 GTA 6나 닌텐도가 나오면은 그 닌텐도 스위치 안에 닌텐도에서 만드는 게임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게임사들 게임도 들어가니까 닌텐도 구매한 사람들이 다른 게임도 구매할 수 있고, GTA 6 같은 경우에는 그걸 플레이하려면 무조건 엑스박스 새로운 시리즈랑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새로운 시리즈를 구매해야 되니까 게임 업계에 신형 콘솔 구매를 촉발하고 그게 이제 뭐 GTA 6 하다가 질리면 다른 것도 구매하고 그런 걸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누군가 흥하면은 누군가는 패배하는 게 약간 시장 경제라 해야 될까요? 뭐 다 같이 이제 좋은 시기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뭐 닌텐도나 테이크투의 게임들이 흥행을 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반대급부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나 일렉트로닉 아츠 게임들이나 뭐 로블록스 같은 곳에 있는 게임들 내년에 어쩌면은 약간 경쟁 구도가 치열해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히어로 ETF나 e스포 ETF 이 이야기를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에서 했길래 한번 두 개 비교를 해보면은 이 HERO 히어로 ETF는 이 탑5 구성 탑4 구성 종목이 로블록스, 테이크2, 닌텐도, 일렉트로닉 아츠가 있고요. 뭐 총 보수 0.5%로 이 e스포보다는 저렴한데 근데 e스포하고 히어로 ETF하고 좀 구성 종목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면 e스포 ETF는 상위 종목에 텐센트랑 AMD, 엠러빈 오히려 직접적으로 게임을 뭐 이제 메인 사업이 게임이 아닌 기업들이죠. 텐센트도 뭐 게임 매출도 있는데 워낙 인터넷이나 다른 위챗 매출이 더 크기도 하고 AMD 같은 경우에도 게이밍 칩을 만들지만 이제 데이터 센터 기업이고 엠러빈도 자기들 게임 스튜디오가 있지만 사실상 이제는 광고 엔진 기업이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약간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 ETF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근데 네스 데이비스 리서치에서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그냥 테이크 투 때문에 게임주가 좋다 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ETF들 주가도 한번 보면은 이 히어로 ETF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에서는 이게 내년에 S&P 500보다 20% 이상 아웃퍼폼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뭐 최근에 좀 구성 종목이 안 좋은 건지 주가가 아직도 전고점을 회복 못한 ETF다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이제 e스포 ETF 여기는 아무래도 뭐 텐센트나 엠러빈 아무래도 엠러빈이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겠죠 구성 종목의 상위에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렇게 사상 초유가 랠리를 펼치는 게임주 ETF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